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업 M&A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기업 인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드디어 3년 안에 의미 있는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삼성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주니까 주주로서 속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벌써부터 유력한 후보로 새 기업이 언급이 되고 있더군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입니다. NXP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초우량 기업이죠. 그 다음 언급되는 기업도 역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인피니언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인피니언은 NXP 반도체와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고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5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세 후보 모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점유율이 기타로 잡힐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존재감도 별로 없죠, 사실. 일반 반도체와는 달리 차량용 반도체는 외부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충격에 매우 강해야 됩니다. 또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특히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소한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도 꽤 높은 편이고 후발업체가 선두업체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번에 업계 선두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만 많다면 가장 잘 나가는 업체를 그냥 돈으로 사는 겁니다. 현금 116조를 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4년 전에 이미 자동차 전장기업 1위 업체를 인수했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도 이미 하고 있다면 답은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심도 있게 반도체 기업을 검토했다면서 조만간 M&A가 있을 거라고 했죠. 이걸 봐서도 확실히 예전부터 돌던 루머가 아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NXP 반도체 인수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돌고 돌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NXP 반도체 또는 인피니언을 인수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두 기업 모두 삼성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2030 비전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니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용해서 쓰는 말일 뿐이고요. 어찌됐든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에는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 소식은 그동안 거의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이미 업계 1, 2위권에 있는 기업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었다면 굳이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었겠죠.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 닛산, 기타 등등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반도체가 많이 탑재되는 추세인데다가 연평균 성장률도 거의 8%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충분히 눈독 들일만 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더 보급이 될수록 반도체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게 뻔합니다. 통계를 보면 자율주행 시대에는 한 대당 평균적으로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 차량에 약 2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데 거의 단순 비교를 해도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도 이미 하고 있어서 직접 설계부터 제조까지
원큐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도 파운드리 점유율의 절반은 삼성전자 자체 물량입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까지 인수하게 된다면 내수 물량 증가로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본격적인 물량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벌써부터도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5년 후, 1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지 대충 생각해봐도 엄청난 먹거리가 창출될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를 따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반대로 종합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 물량을 거저 따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양날의 검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기술이 유출될까봐 물량을 맡기지 않으면요. 본인들 물량을 그냥 많이 만들면 됩니다. 삼성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정도는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TSMC는 설계 사업을 하지 않아서 100% 외부 물량에 의존해야 되지만 삼성전자는 설계 사업이 잘 되면 파운드리도 덤으로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점유율도 동시에 올릴 수 있겠죠.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과 파운드리 생산 캐파가 동시에 커지는 시점이 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 3년간 M&A를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의미 있는 규모의 M&A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돌고 있는 루머로 보나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로 보나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자금력과 업계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NXP 반도체나 인피니언 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후보로 아마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차량용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 정말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하면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SSD가 가장 대표적인데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적극적인 M&A와 천문학적인 투자로 충분히 세계 정상권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배당 정책과도 제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기 배당금을 2%밖에 상향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투자와 M&A 비용을 고려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기 배당금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면 적극적인 M&A에 살짝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당 여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규 배당을 낮게 잡았다면 특별 배당도 조금 주면 되는데 정기 배당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배당을 거의 동결시켜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특별 배당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 배당은 말 그대로 특별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줬다 조금 줬다 금액이 바뀌어도 크게 불만이 없지만 정기 배당은 고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주던 것을 갑자기 삭감하면 주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규 배당금이 낮은 게 유리한 것이고요. 특별 배당금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당 정책으로 봐서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아마 힘을 쏟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될지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성장성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반드시 저는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